여러분, 제사상에 고구마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덩쿨이랑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엉키는 삶을 살아갈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신가요? 설날에는 막걸리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특히 제사에는 청주와 같이 맑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막걸리처럼 찌꺼기가 남는 술은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정성과 의미가 중요한 제사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손의 인생에 찌꺼기가 남는 찝찝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동안 제사 때마다 막걸리를 올렸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받기 위한 제사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음식이고 또 오시지 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산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조상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하여 절대 금기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에 가시든 납골당에 가시든 절대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항상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는데도 조상복을 얻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다 제사상에 올리는 이것. 지금까지 실수로 이 음식을 올리고 있었다면 설 차례상에는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반면에 반드시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조상님의 덕을 받아 큰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는데요. 이 음식은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는 한 해 운과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각각의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 음식을 꼭 드셔서 올 한 해 마땅히 얻으셔야 할 여러분의 운과 복을 다 얻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론 누구는 그런 형식과 격식을 다 따져가며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실제로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 이런 것은 가족들의 행복과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문들에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첫 번째로 떡국을 먹어야 합니다. 떡국은 긴 가래떡을 썰어서 만든 것입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해 건강과 무탈을 기원하는 음식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설날에는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떡국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를 달래가면서 먹였던 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새해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떡국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여러분들은 이 음식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드셨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는 무조건 드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어른에 대한 건강을 바라고 기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드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건강과 무탈을 기원하기도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만두입니다. 만두는 복을 싸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입니다. 한 해 동안 모든 복과 운을 다 얻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 떡국을 끓이실 때 만두를 몇 개 넣어서 끓이실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가정에서 만두 빚는 것이 참 쉽지 않기에 만두를 드시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동네 만두 가게에 가면 만두를 빚어서 파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 집도 매번 설 전날에 만두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몇 개 사서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꼭 만두 드셔서 올해의 모든 재물복을 다 얻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잡채입니다. 잡채는 다양한 음식을 섞어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으로 올 한 해 인복을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비빔밥이나 그 외에 섞어서 드시는 모든 음식들은 다 인복과 관계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은 바로 잡채입니다. 하여 생일상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잡채입니다. 그 외의 대접과 존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 날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잡채이기도 합니다. 설 명절에는 잡채를 드시고 올 한 해 모든 인복을 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복이고 또 사람이 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식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식혜는 설날 과식을 할 것을 우려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 이것이 소화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경도 잡지라는 책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막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불행과 고난, 불필요한 구설이 없기를 기원하며 먹었던 음식이 바로 식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은 식혜를 페트병에 담아서 팔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설날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청양 음료를 많이 찾기도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식혜를 사서 드시면서 청양 음료를 대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과입니다. 한과는 존중과 대우를 나타내는 곳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이며, 특히 이것은 어른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의미하는 곳에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갑, 회갑 등의 잔치상, 또 그 외의 차례상, 어디에서든 반드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과를 잘 드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 드시기 싫으시면 차례상에 올라갔던 것을 드셔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 꼭 드십시오. 그리고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가능한 따로 한과를 마련하셔서 이것을 꼭 그분들께 선물로 드리세요. 그것은 그동안 나를 낳고 키우시기 위해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니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갈비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나 항상 가장 귀한 자리에서 반드시 준비를 하였던 것이 소고기로 만든 음식입니다. 그중 갈비찜은 최고의 대우를 말하고 또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한 해 동안 어디에서나 최고의 대우를 받고 또 부유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설날 꼭 먹었던 음식이 바로 갈비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음식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 부와 유일하게 관계가 있는 음식이고 올해는 또 돈을 말하는 한 해라 여러분들 모두 꼭 드셨으면 하는 음식입니다. 저희 가족도 매번 설 명절 때마다 이런 의미 때문에 갈비찜을 만들어서 같이 먹곤 합니다. 물론 대가족인 경우 이것이 참 번거롭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싼 한우가 아니어도 되니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설 명절에 갈비찜 꼭 드시고 올 한 해 모든 재물복 가득 얻으십시오. 일곱 번째로 전입니다. 여러분, 기름에 튀긴 음식은 과거 우리 민족에게는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습니다. 하여 중요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솥뚜껑에 전을 튀겨 요리를 하였던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특히 설날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는 것은 조상님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은 항상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차례상에 올렸던 전을 드실 테지만 전이 드시기 싫더라도 꼭 드셔서 한 해 내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설날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로 설날에 찬 음식은 절대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날은 찬기운이 아주 강한 시기라 과거부터 이때 찬 음식을 먹게 되면 한 해 내내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불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해서 절대로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설날에는 절대 식은 음식은 드시지 마십시오. 하나를 드시더라도 무조건 데워서 드시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올 한 해 여러분의 번영의 기운이 절대 꺾이지 않게 됩니다. 설날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로 설날에 떨어진 음식은 절대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설날에 먹는 음식은 절대 천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라도 흘린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설날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 이것은 한 해 내내 천하게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절대 금기 사항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간혹 음식을 차리다가 흘린 것, 또 음식을 드시다가 흘린 것이 있으시면 설날 당일만큼은 아무리 아까워도 무조건 버리십시오. 그래야 올 한 해 모든 번영의 기운을 다 누리시게 됩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로 오징어는 제사상에 결코 단독으로 올리셔서는 안 됩니다. 오징어는 문어와 같이 올리거나
무조건 다른 생선포와 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어의 의미에서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문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좋은 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오징어의 부정한 기운을 식혀줄 수 있습니다. 생오징어가 왜 문제일까요? 오징어는 아주 흔하게 잡히고 또한 서로를 뜯어먹기도 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상에 올라가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마치 자식들이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다가 있는 지역에는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는 자식 사랑을 의미하는 문어와 같이 올리시거나 어포와 같이 말린 생선이 있을 때만 같이 올리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비늘이 없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은 미끄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떨어졌을 때 미역국 먹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또한 그러한 음식들은 건강, 정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돌아가신 영혼에겐 불필요하기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동물은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치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생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갈치나 꽁치, 멸치, 가물치 등의 생선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생선이라 올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족들 간의 불화를 만들고 형제들의 갈등을 만드는 삶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치로 끝나는 생선만 올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장어도 절대 올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고구마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덩쿨이랑 뿌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엉키는 삶을 살아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식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스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 풍수나 우리의 소중한 전통은 현대에서 없인 여기는 자연스러운 무의식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선조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상에는 어떤 음식을 올리면 좋을까요? 하나하나 나열해 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답인 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제사상에 꼭 올려야 하는 음식.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꼭 올려주세요. 제사는 지극한 마음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어느 종갓집에서 이걸 했다더라. 어느 부잣집에서 이걸 올렸다 하는 것들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고인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나눠 먹는다는 행위가 제사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자를 좋아하셨다면 올려도 됩니다. 초코파이를 참 맛있게 드셨을 경우 그것을 올리셔도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커피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상에 커피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친 조상님이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인을 추억하고 우리 가족의 사랑과 화목을 빌고 기도하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제사의 기본 아닐까요? 전통 전문가들의 말 또한 일치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허영과 사치의 제사상을 부르는 것은 모두 간사한 기업 상술의 결과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의 음식은 조상님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빨간 음식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피해 주세요. 조상이 오는 것을 막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숭아, 음기를 억누르는 마늘, 고추, 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잡기 신이 오지 말라고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육개장을 먹는 것입니다. 설날에 꼭 드셔야 할 음식과 절대 드셔서 안 되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시고 한 해의 번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현대 문명에 젖어 산소에서 또 납골당해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예법에 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사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나 예절, 예법에 관해서도 무지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제사를 언제 지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신 날 저녁에 기제사를 지낸다. 두 번째, 돌아가신 날 전날 음식을 준비하여 돌아가신 날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은 몇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가 원래 정답입니다. 만약 1월 13일 날 돌아가셨다면 내년 1월 12일 날 저녁에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여 1월 13일 날 첫시, 즉 자시가 넘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실 우리 예법에 입제일과 파제일이라고 말을 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껏 13일 날 돌아가셨으니 13일 날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고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들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서 잘 모르고들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리는 것처럼 조상님을 모셔둔 산소에 또 납골당에 가셔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관해서도 모르고들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 제사상에는 막걸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마저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조상인데 후손들이 여러분을 막대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음식마저 정성 없이 아무 것이나 준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후손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무엇보다 정성이고 또 원칙에 맞는 성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산소도 찾으실 것이고 또 납골당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그곳에 가시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조상복을 다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산소든 제사든 과일은 꼭 홀수입니다. 여러분 조상님께 올리는 과일은 무조건 홀수가 원칙입니다. 이는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우리 음양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음의 세계에 계신 분들에게 양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홀수는 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 세계 일정 부분 관여를 하실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이고 이 힘으로 인해 당신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사라고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일의 머리 부분을 쳐서 올리는 것은 귀한 분에게 대접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집에 오신 손님에게 과일을 깎아서 내어 놓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이든 음식이든 돌아가신 분의 상에 올리는 것이 짝수이면 조상복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소에 가시면 잔풀 정리는 항상 하세요. 집이 편하고 깨끗하면 생활하기 좋으시죠. 조상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산소나 납골당은 그분들의 영원한 집이니까 말이죠. 하여 늘 주변 경관을 시원하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잡초나 돌뿌리 그 외의 아카시아 나무나 잡목들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그분들이 세상을 관조하는 시야를 터주는 행동입니다. 잡목이 우거진 또 잡풀이 우거진 곳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로 인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산소에 가시면 제일 먼저 조상님이 누워 계시는 곳에서 보아 그분들의 시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부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복을 제대로 얻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 항상 먼저 인사부터 하십시오. 아마 현대는 많은 분들이 납골당의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모셔두실 것입니다. 물론 산소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효와 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언제든 어디서 있든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부터 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어른을 보고 먼저 인사부터 하지 않게 되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이는 돌아가시는 분도 살아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산소에 가자마자 목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납골당에도 가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죠? 저 왔습니다라고 목례하시는 분은 아마 잘 없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음식을 차려두고 그제서야 절이라는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산소를 보자마자 납골당에 도착하자마자 누구 할 것 없이 저 왔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시고 목례 먼저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상복을 제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항상 원하시고 부탁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산소에 가시면 또 납골당에 가시면 절을 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리세요. 그냥 달랑 절만 하고 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녀분의 시험이 절실하다면 마음속으로 그 자녀분의 합격을 부탁하시고 또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마음속으로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조상님들은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분명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산소에 가면 또 납골당에 가면 푸념만 합니다. 에이 노인네 살아서도 도움이 안 되더니만 죽어서도 뭘 도와주는 게 없어. 에이 노인네 뭘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후손들에게 뭘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원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올해 손자 누구가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에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무슨 문제로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공손히 부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님은 조상님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항상 그분들의 평안을 기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동기 가뭉의 원리에 의해 명당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상님이 편하시고 안정적이시면 반드시 그 후손은 큰 발복을 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부모가 가장 편하고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부모이실 것이니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다정할 때 그러합니다. 누구든 자식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에 오셔서 납골당에 오셔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분들은 정말 큰 행복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성껏 돌보시고 그분들을 그리워하시고 또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해 하십시오. 분명 이러한 마음은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분들은 비로소 행복과 평안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평안함과 행복함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은 큰 번영과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산소에 가거나 납골당에 가십시오. 그냥 대강 명절이니까 억지로 형식적으로 투덜거리면서 가지 마세요. 그리하면 절대 조상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소에 가실 때, 납골당에 가실 때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를 꼭 명심하셔서 조상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들만 잘 지켜도 많은 복과 은덕이 내려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